여러분 채소 절대 드시지 마세요. 아이돌 친구들이 요걸로 붓기 관리를 한다라고 가드름 등드름이 올라온다?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냥 다이어트 말고 내 체질을 알고 다이어트 시작하세요. 안녕하세요, 수른입니다. 내가 양배추를 먹는데 이상하게 가드름 등드름이 올라온다? 다이어트 하려고 이번에 진짜 샐러드만 몇 끼니 먹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아랫배가 가스가 찬다. 임산부처럼 배가 부풀어? 여러분 채소 절대 드시지 마세요. 냉동 닭가슴살 드시지 마세요. 제가 오늘 그 방법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대 때 저는 양약, 한약 다이어트 한 번씩 다 이렇게 건드려 봤어. 근데 오래 못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보다 되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양약이나 한약을 먹으면 그 몸이 받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양약은 아시겠지만 정서적인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고 한약은 심지어 너무 그 작용이 강해서 그때 막 트러블이 거의 2년 넘게 안 없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진짜 1:1 PT를 5년 넘게 받고 필라테스는 강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SMP랑 필라테스를 같이 하면서 이제 취미로 달리기, 따르기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에 순환요가 20-30분 정도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 살 빠졌나? 많은 분들께서 또 감사의 말을 해주시더라고요. 사실 몸무게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정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내 체질에 맞는 식습관을 가지니까 몸도 좋아지고 피부는 덤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. 근데 피부 괜찮죠? 맑아 보이죠? 특히 저와 같이 약간 정상 체중에서 살짝 마른 체중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붓기 관리만 잘해줘도 이 몸무게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몸 자체는 그럴듯하다. 어차피 우리가 몸무게 이마에 붙이고 다닐 거 아니니까 그냥 내 몸의 체형이나 어떤 느낌 내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우리가 뭔가 그 여리여리하고 건강하고 탄탄한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.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식단을 하려고는 했는데 샐러드만 먹으면 진짜 바지가 안 잠길 정도로 가스가 너무 차서 진짜 그래서 거의 돌체라떼? 이렇게 한 잔 먹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정말 우연히 한의원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팔체질 한의원인 거예요. 근데 쓱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. 그래서 들어가 볼까? 들어간 거예요. 근데 들어갔더니 바로 원장쌤이랑 컨택이 돼가지고 저의 팔 체질을 알기 위해서는 3번 정도 이 진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연 3일, 그때가 아마 금토일이었나 목금토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장으로 3일을 갔죠. 그랬더니 제가 모근 체질이에요.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저처럼 샐러드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샐러드를 먹으면 가스가 차고 뭔가 트러블이 나는 것 같고 양배추? 진짜 좋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가 양배추를 먹고 다음날 다다음날 되면 막 가드름이나 등드름이 다 올라오는 것 같다? 모근 체질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의원에서 제가 이렇게 식단표처럼 받아왔는데 어떤 거냐면 가지고 왔는 거죠. 이제 요게 팔체질 식단표인데요. 팔체질 섭생표. 어렵네. 나한테 좋은 거는 동그라미가 2개. 괜찮다 하는 건 동그라미 하나. 애매한데 하는 건 세모. 절대 안 되는 게 XX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채소 잎 줄기 중에서 푸른잎 채소, 배추, 양배추, 상추 완전 X, 고사리, 오이, 청경채 X.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늙은 호박, 단호박, 애호박, 가지, 아보카도, 버섯, 두릅도 세모.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너는 잎 채소가 안 맞는다. 그래서 제가 샐러드가 안 맞았던 거고 양배추가 안 맞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실 거예요. 나한테 맞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. 채소도 마찬가지야. 목 체질이신 분들은 아마 잎채소 먹으면 어딘가 모르게 피로하고 어딘가 모르게 가스차고 트러블이 계속 올라올 텐데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팔체질 섭생표를 받아 들고 나서부터는 3년 정도 실험을 해봤어요. 심지어 배추김치 있죠? 배추김치 먹어도 저 가드름 올라와요.
목에 막 트러블 올라와. 그래서 제일 심했을 때 사진 보여드리면 막 이 정도로 심했었는데 이게 이제 면역력이 극강으로 떨어졌을 때 잎채소를 먹고 나면 막 애들이 확 올라가는 거지. 이때 제가 왜냐면 한 일주일 정도? 주말? 막 이럴 때 나 다시 샐러드 먹을래. 이제 이 얘기를 완전 까먹고 먹었다가 이제 완전 난리가 났었던.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관리할 때 어떻게 먹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5가지 뿌리 채소랑 저한테 맞는 탄수화물을 먹고 있고요. 웬만하면 쪄먹거나 구워 먹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 그 실리콘 찜기 전자레인지 진짜 잘 나오잖아요. 그냥 툭툭툭툭 썰어가지고 쪄먹으면 끝나요. 근데 너무 싱겁지 않아요? 간장 한 큰술 두르고 소금 후추 넣으면 웬만하면 그때부터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아, 내가 모근 체질이라서 일단 뿌리 채소를 많이 먹어주고 최대한 뿌리 채소를 제 식단의 한 50% 내지는 30%의 비율로 늘 몇 끼니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. 그래서 순서도 똑같이 애호박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탄수화물을 보면 저는 현미, 세모, 찹쌀 X, 우리가 몸에 좋다고 했던 메밀도 X, 뭐 조, 녹두, 세모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잡곡밥 드세요. 그게 몸에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밀가루, 율무가 동그라미가 2개예요. 밀가루, 율무? 그럼 맨날 파스타만 먹어야 되나?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 진짜 알리올리오만 엄청 먹었던 시즌이 있는데 여기 오트밀이 딱 동그라미가 하나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오트밀 4스푼, 달걀 2개 이렇게 싹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 찜기에 섞어서 물 살짝 넣고 돌려요. 좀 죽처럼 먹고 싶을 때는 물 양을 많이 넣고 약간 달걀찜과 밥과 그 중간 사이쯤도 되게 맛있고 간이 없어서 심심하다? 그럴 때는 뭐 참치액이나 간장 1스푼 이렇게 쭉 둘러주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. 아침은 거진 오트밀 달걀 주고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무조건 단백질을 먹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 딱 하고 미지근한 물 마시고 오트밀 딱 먹잖아요. 그러니까 막 순환이 잘 돼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요. 저는 웬만해서 단 한 번도 밥 먹다가 땀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그 음식이 순환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 오전에는 무조건 따뜻하게 먹어야 하고 점심 저녁에는 무조건 고기, 소고기, 아니면 돼지고기. 닭고기 같은 경우는 저는 닭 가슴살은 맛이 없어서 닭 안심이나 닭 다리살을 생으로 사서 차라리 구워 먹던지 찜기에 쪄 먹는 게 훨씬 맛있고 훨씬 건강에 좋아요. 자, 이렇게 제가 식단을 굉장히 재밌게 여러 가지를 지금 실험하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고 나니까 3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,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. 트러블, 얼굴, 바디에 있던 트러블이 진짜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 여름에 좀 자신감 있게 나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요. 2번째, 속이 편하다.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30대가 되면은 특히 이제 중반쯤을 다다렸을 때는 몸이 아픔을 티를 내기 시작해요. 그래서 뭔가 병원을 가봐야 되나?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던 것들 때문에 병원을 가기 시작해요. 옛날에는 편의점에서 소화제만 먹으면 오케이였는데 이제는 내과에 가서 약간 위험약 처방을 받아야 된다던가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. 근데 이때 방치하지 말고 식습관만 이렇게 잘 바꿔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3번째, 몸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깨가 약간 직각 어깨거든요. 그래서 이 여기 삼두 근육이 발달형이라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살이 붙으면 진짜 티가 확확 나는 그런 팔뚝인데 최근에 만났던 진짜 대다수의 친구, 지인, 동료분들께서 살 빠졌다고 왜 이렇게 여리여리해졌냐고. 근데 저는 스트레이트 체형이라서 여리여리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건강하다. 너 약간 그 외쿡 언니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내 몸을 알고 나서부터
식습관만 바꿔줘도 너무너무 달라지는데요.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음 편에 더 제대로 다루고 싶은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나한테 맞는 운동 루틴을 찾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필라테스 PT를 받으러 가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머지 하루는 달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나머지 하루는 뭐 순환 요가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에 순환 요가 20분 한 날은 저녁에 안 하고 아침에 피곤해서 안 한 날은 저녁에 하고 진짜 너무 피곤하다 쉬어도 되세요. 특히 달리기 같은 경우 막 매일같이 달려야 된다라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 달리기에 조금 숙련되고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괜찮은데 저같이 체력도 약하고 달리고만 오면 막 삭신이 쑤셔요 다음날. 그러면은 월요일에 달렸다? 그러면 화, 수, 목은 쉬어주고 금요일에 달린다. 만약에 하나, 둘, 셋 쉬었어. 근데 지금 생리를 시작했어? 그러면 그냥 산책 가요.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 딱 하고 오면 한 1시간쯤 산책하더라고요. 제 그 동선이. 그러면은 사실 붓기는 정말 잘 빠져 있습니다. 그러면 따르기는 주 몇 회 타는 게 좋아요? 달리기는 주 몇 회 하는 게 좋아요?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.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해야 돼. 저는 막 꾸준히 운동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서 맨날 필라테스 주 2회 화목 간다. 그럼 저 지겨워하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주 1회는 쌤한테 몸을 받아서 그동안 조금 틀어져 있거나 안 좋았던 것들을 조금 맞춰주는 느낌으로 PT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. 오늘은 좀 자전거 타면서 바람을 만끽하고 싶은데 따릉이를 타. 오늘은 좀 힘들어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진짜 뭐 집 안에서 순환 요가 저는 특히 순환 요가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순환 요가만 해줘도 이런 몸에 이런 부유방의 붓기라던가 얼굴 선의 붓기 그리고 골반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붓기들을 조금 빼는데 정말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리고요. 또 만약에 내가 요즘에 너무 갑자기 많이 부었어 하면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다니는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아이돌 친구들이 이걸로 붓기 관리를 한다라고 들었던 게 또 갖고 와야 돼. 다 먹었나 봐.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게 마지막 하나였는데 또 약국 가서 사야겠다. 그 약국에 가면 유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세정맥류가 있거나 좀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물찬 붓기 있죠. 뭐 생리 직전이나 직후로 뭔가 그런 물찬 느낌이 있는데 오늘 붓기를 좀 빼야 돼라고 하면은 저는 유베인을 아침에 최대한 일찍부터 드셔야 이제 오후로 갈수록 붓기가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유베인을 오전에 먹고 순환 요가를 한 15분에서 25분, 35분까지 정도 해주면 충분히 좋은 루틴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잘 해줘도 좀 너 요즘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내 몸을 알아야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찾고 내 건강도 회복할 수 있어요. 그냥 예전에는 다이어트라는 개념 자체가 굶어, 운동해, 막 뛰어, 나를 억압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내 체질에 맞는 체질 다이어트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 습관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 체질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만약 저와 같이 불편한 점들을 계속 느끼고 계셨다면 제가 먹고 있는 이 목은 체질에 좋은 채소들 그리고 특히나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목음 체질이 정말 안 좋은 이 채소들은 절대 안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. 그래서 그냥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좋은 음식,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식습관으로 바꿔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점점 건강해지시고 체중은 따라오게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.